자, 안녕하세요. 김영의 널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건강 모형 5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일 처음 생의학적 모델. 자, 생의학적 모델은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라는 거죠. 자,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자, 몸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몸이 아프다는 거는 기계가 고장난 건가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나사 몇 개 바꿔주면 괜찮아 라고 보는 게 심신이원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몸을 숙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숙주에 병원체가 들어가면 나는 병이 생기는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숙주와 병원체 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 예전에는 마취제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수술할 때 술을 먹입니다. 알코올 먹이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알코올 먹이고 배를 쩍 갈라서 수술하는데 막 사람이 막 소리를 질러 아프다고 야, 술 더 먹여 이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술을 잔뜩 먹인 다음에 수술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수술 끝났어. 환자분 수술 끝났습니다. 라고 했는데 돌아가신 거야. 아, 그러면 하느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모형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요새도 이런 모형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기이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장기이식은 돌아가신 분의 장기를 이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돌아가시는 분의 장기이식이 굉장히 좀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때는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그 돼지, 멸균 돼지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멸균 돼지를 만들어서 그 돼지의 방광을 사람의 몸에 심은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내 몸이 사람이야, 돼지 몸이야, 이게 좀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싫다고 하니까 그래서 만든 게 복제인간을 만든 거예요. 자, 복제인간을 만들어서 자, 그 인간이 좀 커지면 그 인간의 폐를 나한테 하고 이 인간을 죽여버리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인권 유린회에서 아니 복제인간도 인간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인간의 정의가 뭐야? 그래서 인간을 재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 브레인의 무게라고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그 브레인, 뇌의 무게가 몇 그램 이상이면 사람이라고 하자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거고요.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그럼 뇌가 없는 복제인간을 만들면 되겠네 라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뇌아인 복제인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자, 하는 김에 조금만 재밌는 얘기 더 해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시험관내기 아시나요? 네, 시험관내기. 그 시험관에서 정자하고 난자를 수정시켜서 그거를 엄마 뱃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시험관에 아기를 키우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시험관 아기는 엄마의 자궁이 멀쩡할 때야. 근데 엄마의 자궁이 멀쩡하지 않을 때 필요한 게 대리모라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대리모가 처음 생겼을 때 미국에서는 그 대리모를 굉장히 엄격하게 뽑았어요.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몸매도 날씬해야 되고 나이도 젊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어렵게 뽑힌 대리모에게 이제 수정란을 심어주고 나서 돈도 주고 집도 주고 그다음에 직업도 얻게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대리모가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딴 생각을 한 거예요. 갑자기 내 뱃속의 아기는 내 아기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고요. 이게 이제 법정 싸움까지 갑니다. 근데 그 결과가 아이러니하게 대리모가 이기게 된 거죠. 그랬더니 부모가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자기 지금 눈앞에서 자기 자식을 뺏긴 거잖아요. 그래서 대리모 안 되겠는데 라고 했더니 과학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죠. 과학자들은 그러면 혹시 시어머니 뱃속은 어때요? 친정어머니 뱃속은 어때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가 낳은 아기가 시동생이야, 내 아기야.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요? 그러면 혹시 꼭 사람의 뱃속이어야 됩니까?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랑우탕 뱃속에 수정란이 지금 커가고 있다. 근데 자꾸만 도중에 죽어나가고 있어서 문제인 거죠.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오랑우탕의 산전 산후 관리까지도 해줘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끔찍한 얘기죠.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은 생의학적 모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생긴 게 생태학적 모형입니다. 아까 제가 숙주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병원체 그대로 내려옵니다. 또 하나 생긴 거는 환경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걸 갖고 지렛대 모형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렛대 받침대 환경을 두고 그 다음에 숙주 병원체. 그래서 얘네들이 균형을 받으면 건강한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환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생긴 게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에요.
사회생태학적 모형은 숙주 그대로 내려오고요. 병원체하고 환경이 묶여서 환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긴 게 개인 행태가 생겨요. 개인 행태는 뭐냐면 개인 습관이에요. 내가 담배 피는 습관이 있어. 그럼 뭐 금방 죽겠지. 내가 운동하는 습관이 있어. 그럼 좀 오래 살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 행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모형은 사회문화적 모형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 사람이 병이 있다, 건강하다를 누가 판단하냐면 준거 집단이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준거 집단이라는 게 뭔데요? 자, 예를 들어 내가 공무원이야. 그럼 내가 근무하고 있는 보건소 집단이 준거 집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 식구들이 야, 너 그 정도는 아픈 거 아니야? 그러면 아픈 거 아니에요. 근데 야, 이 정도는 아픈 거지. 빨리 병원에 가봐. 그러면 그다음부터 내가 환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준거 집단이 판단을 한다라는 게 사회문화적 모형이에요. 우리 간호사 세계는 되게 질병의 기준이 되게 높은 거 아시나요? 그래서 어떤 간호사들은 수술하고 나서 그 상처를 이렇게 딱 달라붙지 못하게 해모박이라는 걸 받거든요. 상처에. 그 해모박을 여기 상처에 받고 그다음에 다른 환자를 간호하는 거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간호사 세계는 별거 웬만해 죽지 않으면 이건 아픈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모형이 총체적 모형이라고 있어요. 총체적 모형, 아까 사회생태학적의 숙주 그대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름을 살짝 바꿔요. 인체생리라는 이름으로 내려오고요. 환경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까 개인 행태, 요게 생활습관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오고요. 근데 마지막 하나 더 생긴 거는 보건의료 시스템, 보건의료 체계, 요 네 개가 생깁니다. 자, 보건의료 체계는 뭐냐면 그 나라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치료 위주야. 그럼 환자들이 좀 많겠지. 근데 그 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이 예방 위주야. 그럼 건강한 사람이 많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로 생긴 개념이 중요하다고 지금 눈치껏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아닙니다. 여기서도 역시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이에요. 그래서 총체적 모형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인체 생리,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마지막이 보건의료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5개 모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생의학적 모형 하면은 숙주 병원체. 그다음에 생태학적 모형 하면은 숙주 병원체 환경. 그리고 사회생태학적 모형 하면은 숙주, 그다음에 환경, 개인 행태. 그다음에 사회문화적 모형 하면은 그냥 준거 집단.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총체적 모형입니다. 자, 인체 생리, 그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우리 병원체는 환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 습관, 그 다음에 보건의료 시스템. 이렇게 중요한 요소들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좀 이해가 되셨다면,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의 널스토리였습니다.